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화문명, 요동, 만주, 연해주, 한반도를 잇는 단일 문명권은 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다는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화문명에서 발견된 고인골들이 염색체 분석 결과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반도와 요서, 요동, 만주, 연해주 등지에 나타난 요화문명의 연결고리들, 그러니까 옥귀걸이나 빗살무늬 토기가 입증하듯이 요화문명 초기부터 요서, 요동, 한반도 그리고 연해주, 만주가 동일 문화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화문명은 지리적으로 요서지방의 경내, 이 요서지방의 경내에 홀로 동떨어진 문명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요서지방의 요화문명은 요동지방의 후속 문명과도 동일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이 유물 발굴 결과 입증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요화문명은 동시대에 요동, 만주, 연해주, 한반도까지 이어진 단일 문화권, 동일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그 후 시대에도 요화문명 후 시대, 그러니까 서기전 2000년, 1500년 이후 시대에도 요화문명과 유사한 특징의 문명이 우리 민족 조상들의 영역인 만주 지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인데요. 당연한 귀결이겠죠. 놀랍게도 중국 문명의 발상저희들인 황하유역과 중원의 유적에서는 요화문명의 후속 문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쪽 황하유역의 문명에서요. 그러나 요화문명의 후속선이 단군조선과 대부여의 영역이었던 이 길림성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지요. 우시라 교수의 요화문명론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995년 6월 길림성 통화시 통화현에서 기원전 2000년까지 소급되는 40여 기의 고대 제단과 마을 유적 그리고 수백 기의 적성묘 유적지가 발견되었다. 통화시 통화현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통화시 통화현 지점입니다. 요화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고 여기가 요동지방이고 이쪽이 압록강인데요. 요화와 압록강 사이, 요화 압록강과 가까운 지점에 통화시가 있죠. 이 통화현 유적은 서기전 2000년부터 서기 원년 무렵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단군조선과 대부여를 아우르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풀 수 있는 3대 열쇠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여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회대지방이고요. 두 번째 열쇠가 부여, 그리고 세 번째 열쇠가 신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여를 알게 되면 우리 역사의 태반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의 역사는 매우 장구하고 지리적 점유 범위도 광활했는데요. 후기의 부여만을 살펴본다면 서기전 425년 단군조선의 진조선 구물임금이 대부여로 국호를 변경한 게 우리 민족에게 나타난 최초의 부여국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단군색이나 북부여사에 의거해서 규명한 것인데요. 중국 학자들이 부여의 기원에 대해서 온통 억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저는 단군색이나 북부여기의 기록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고 확신합니다. 서기전 425년에 진조선의 구물임금이 국호를 대부여로 변경한 것은 진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호를 그렇게 변경한 것은 그의 조상이자 후조선을 연 뿔루 임금이 단군왕검의 넷째 아들 부여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다른 강의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단군조선은 전조선과 후조선으로 나뉘는데요. 전조선은 단군왕검의 장남 부르 혈통에 의해서 대대로 통치되었고요. 후조선은 서기전 13세기 단군왕검의 넷째 아들 부여의 후손인
색불루가 정권을 찬탈해서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조선은 당군왕검의 장남 혈통의 왕권이었고 후조선은 당군왕검의 넷째 아들 부여 혈통의 왕권이었던 거죠. 이렇게 서기전 425년에 진조선이 대부여로 국명이 개칭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200년이 흐른 서기전 232년에 이르러 당시 대부여 종친인, 그러니까 당시 이 대부여 정권의 종친이었던 해모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부여를 장악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해모수가 고주멍의 아버지로 나오는데요. 해모수가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환단고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고주멍의 아버지 해모수는 일명 고모수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고와 해가 성으로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되었음이 삼국사기에서 드러나는데요. 또 하나의 해모수가 방금 말씀드린 대부여를 장악한 해모수입니다. 이 사람은 고주멍의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북부여라고 부르죠. 해모수가 장악해서 이은 나라를 이 북부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부여의 정권이 해모수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부여를 서기전 58년에 고주멍이 접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구려라는 나라가 발생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당 고종의 신하가 고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비기에 의하면 고구려가 세워진 지 900년 만에 80 먹은 대장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고 했는데 올해가 90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가 바로 서기 668년이었습니다. 서기 668년으로부터 900년 전이면 서기전 232년인데요. 그 해가 무슨 해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모수라는 인물이 대부여를 장악한 해입니다. 그 해모수는 고주멍의 고조부였고 그가 태어난 나라가 고리국, 고구려, 고리라고도 불린 고려, 옛 발음은 고리입니다. 고리국의 출신인 해모수였기 때문에 해모수부터 고구려를 계산할 때 서기 668년은 약 900년이 되는 해인 거죠. 자, 그건 그렇고요. 중국의 북경 신화사 통신을 인용해서 홍콩의 성도일보가 1995년 6월 25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군조선과 부여시대의 이 길림성 통화현 문화유적은 서기전 4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요서지방의 홍산문화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화현의 문화유적이 홍산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유적은 처음에 통화현 쾌대무진 여명촌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견자 이수림은 이를 여명문화라 칭했습니다. 여명문화에서 발견된 세 가지 유형의 환영제단은 홍산문화 만기 서기전 3500년에서 3000년경까지의 우화량 유적에서 발견된 제단, 신전, 적석종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 우시라 교수의 설명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암시할까요? 첫째로 신시 배달국의 홍산문화와 당군조선 부여의 문명이 연대상의 선으로 상호 접속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사서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 민족 선조 나라들의 선후 연결성이 이런 유적의 발굴로도 입증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명문화는 서기전 2000년경부터 서기 원년경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시기는 당군조선에서부터 대부여, 고구려까지 이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따라서 요서지방의 홍산문화와 길림성의 압록강주류 혼강유역이 여명문화 시대인 서기 원년 무렵까지도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 영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통화시 등에서 발견된 여명문화는 단군조선과 부여시대의 우리 민족 유적이라는 거죠. 네 번째, 당군조선의 영역이 요서와 요동을 두루 포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서와 요동 지방이 당군조선의 영역이었다는 것은 우리 학자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산문화와 여명문화에서 발견된 적석총들은 고구려의 적석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기전 3500년에 신시 배달국 우화량 유적 적석총, 당군조선과 부여의 여명문화 적석총, 고구려 시대의 적석총은 신시 배달국과 당군조선 부여 고구려의 문명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석총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의 백제 유적에서도 발견되는 이상 고구려와 백제는 동일 문화권이었음이 입증됩니다. 중국 사서들이 진술하듯이 고구려와 백제는 당군 조선의 후신인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요하 문명과 햇살 무늬토기, 빗살 무늬토기, 여명문화, 적석총 등은 우리 민족의 환국, 신시배달국, 당군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등이 모두 한 문화권으로서 시대별로 이어져 있음을 입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하족의 황화 중류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요하 문명은 우리 배달결의 문명임이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